일단은 이게 사실은 막 무슨 최근 급변동장의 무슨 주범처럼 자꾸 ETF가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워낙 ETF가 거래가 빠르게 늘고 수탁고도 엄청 빠르게 늘어서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요즘 ETF 쪽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어떤 뭐 상황들 어떻게들 분석하고 계세요, 회사에서는? 예,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진짜 극심한 변동성을 안고 가는 상승 추세장이라고 그러네요.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네. 과정에서의 위아래 급등락이 상당히 자주 관찰되고 있다. 네.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현재 사이드카가 매수, 매도 포함해서 아마 오늘까지 더하면 한 28번 이렇게 맞아요. 올해 이후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극심한 장이 또 있는 가운데서 이게 결국에는 뭐 AI에 대한 버블 논란,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 이슈라든지 또 이제 스페이스X를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에 또 대여급 일단 신규 상장들이 또 미국에도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에 자꾸 우려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뭐 조금만 뭐 지나가면 맞아요. 또 하나씩 나오는 거죠. 네. 그런 것들을 뭐 어제 마이크론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업의 실적들이 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로 증명을 다시 해주면서 네. 다시 안정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반복되는 모습들이 좀 뭐 나타나고 있고 특히 국장 같은 경우도 워낙 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기업이 가장 시총 상위 종목들에 있고 또 그 예. 종목들의 변동성이 또 미국의 그런 반도체 기업들과 맞물려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. 그래서 네. 아무래도 일단 쏠림이 계속 좀 강화가 되는 시장이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에서 계속 변동성은 좀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장이 그러니까 지수가 하루에 10% 정도 이렇게 급락을 하거나 또 급등을 하거나 보통 이제 장이 떨어진다 할 때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떨어지면 그 후유증이 한두 달 이상 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네. 지금은 그게 뭐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나오는 판이니까 네.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던 거 극심한 변동성을 안고 가는 상승장이다. 참 이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또 10% 내일 떨어지더라도 그런가 보다. 이상할 게 없어진 시장.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예. 조금 더 ETF로 뎁스 있게 좀 돌아보겠습니다. 네. ETF 시장에서 최근에 급변동장상에서 네. 이게 또 일반 시장하고 또 좀 다르니까 ETF는 상품도 워낙 훨씬 더 많고 맞습니다. 뭐 어떤 변화들이 좀 어떤 특징들이 좀 눈에 보이시는 게 있던가요? 이게 과거에는 ETF 시장도 급락장이 연출이 되면은 개별 종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좀 투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그냥 그렇죠. 일단 팔고 떠나는 일단 피해 있자 이런 추세들이 좀 많이 관찰이 됐었었는데 네. 최근에는 오히려 또 뭐 대표 지수라든지 또 요즘 시장을 주도하는 좀 반도체 등의 좀 주도 섹터들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때 계속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꽤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같은 그렇습니다. 코스피 대표 추종하는 맞습니다. ETF 같은 데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두르더라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대표 지수를 좀 이끄는 섹터가 반도체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또 반도체 테마 ETF들로서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날 굉장히 개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는 뭔가 이 공포라는 게 되게 투자의 판단을 좀 좌지우지했었는데 예. 이제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경험을 많이 이제 그럼요. 쌓으시면서 네. 어떤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면은 요거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그런 형태의 매매 형태를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요즘 시장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기본적으로 ETF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참 상품이 다양한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가 매수도 있겠지만 장이 떨어지면 인버스 또 곧버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뭐 장기 투자할 건 아닐 거고 맞습니다. 아마 하루 이틀 넣었다 바로 또 반등할 것도 빼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. 네,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은 극심한데 추세는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따라서 그렇죠.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매매 형태가 좀 극명하게 현재 갈리는 맞아요. 모습들이 나타나요. 네.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장기 투자자가 그래도 훨씬 많아 보이는데 요즘에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단기 투자자들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이런 상품에 굉장히 이제 매매에 이제 집중하시면서 하루에도 몇 번을 좀 매매하는 형태로 좀 가져가시려는 분도 좀 많이 관찰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. 것들이 또
또 결국은 레버리지 상품이 어쩔 수 없이 그 2배의 수익률을 추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.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이런 모습들로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. 뭐 아시겠지만 근데 이런 변동성이 결국엔 이 주가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러면 맞습니다. 그래서 결국엔 실적 그다음에 이 그럼요. AI의 추세 네. 이런 것들로 펀더멘털이 정해진 그 가운데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서 변동성이 위아래가 좀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. 어쨌든 그런 부분을 투자하실 때 알고 투자를 더 하실 필요는 좀 있는 장세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얘기를 하셨는데 엊그제 이제 그 코스피 마이너스 10% 가까이 폭락을 할 때죠. 사실 10%면 폭락인데 요즘에는 하도 변동성이 심하니까 예전처럼 이런 폭락이라는 단어를 막 잘 안 쓰더라고요. 네. 기사도 보면. 근데 어쨌든 10% 급락을 할 때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라고 했던 게 주목받았던 게 사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였거든요. 근데 우리가 단일 종목을 지난달 27일 날 출시가 될 때 이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. 변동성 키울 거다. 이 얘기 네.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막 그때 장 좋고 하니까 그냥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냥 주가 더 끌어올리는 어떤 맞습니다. 모멘텀으로만 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. 근데 예. 그러고 나서 장 분위기 바뀌고 급락을 하니까 이 나쁜 놈이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시장에서 이렇게 또 미디어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우리는 사실 늦게 나온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뭐 미국에는 이미 3배까지 뭐 여러 종목에 걸쳐가지고 상품이 나와 있고요. 또 4배까지 운용을 할 수 있는 ETF가 나와 있는 출시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도 있습니까? 맞습니다. 네이베요? 예. 그 어딘지 나라는 말씀하지 마시죠. 아, 네. 또 우리나라 분들께서 또 찾으실 겁니다. 때문에. 네. 그래서 지금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다 처음 경험하는 어떤 종목들인 거고 따라서 이런 시장의 어떤 매매에 대한 또 처음 경험해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거라서 이런 것들을 좀 몇 번 경험해 보는 어떤 과도기 필요한 학습의 기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극심한 변동성을 결국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멘탈 부분이라든지 나의 매매 성향과 맞지 않다면 이거는 오래 갈 수 있는 뭐 상품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단기 투자 비중을 줄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투자 쪽으로 예. 비중을 또 다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나의 대부분의 자산의 비중은 역시나 이런 단기보다는 좀 장기 쪽으로 집중해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도 투자자분들 만나 뵐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이게 며칠이었어요? 우리 이번에 화요일 날했죠. 블랙 튜스데이 때 그때 네. 하이닉스 삼성전자 공이 12% 급락을 했었잖아요. 네. 폭락이죠. 오늘 하이닉스 10%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거 이제 가장 대표 종목이고 가장 많은 수탁코가 들어있는 게 코덱스이기 때문에 뭐 그 저 꼭 팀장님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. 이게 오늘 지금 17%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날 12% 떨어진 날 24% 떨어진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네. 2배니까. 오늘은 또 20% 가까이 또 오르고 있는 거. 이게 불과 2, 3일 사이란 말이에요. 네.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이거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그렇죠. 멘탈이 안 흔들릴 수가 없죠. 그렇죠. 그리고 24% 떨어진 날 그 다음 날 반등한다고 아무도 예상을 못 하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그러면 그리고,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대부분 다 나의 본업들이 있으신 그럼요. 상태에서 그런 단계에 치중된 매매를 계속해서 오래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손에 일이 안 잡히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더더욱 일정 대다수의 나의 자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예. 사실 이제 오늘 이 팀장님 모시고 제일 사실 중요하게 들어야 될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. 이거 같습니다.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말씀을 좀 드린 것도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과 그래서 뭐 수익을 좀 어느 정도는 낼 수 있는 사람과 들인 공액만큼 에라 나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람들 이제 가늠이 될 것 같고 예. 아직 우리가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거잖아요, 불과. 단일 종목은 그리고 그렇습니다. 단일 종목도 예. 그렇고 일반 레버리지 상품 사실은 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1년 된 건가요?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아마 한 1년이든 뭐 2년이든 시간 지나면은 자리를 잡힐 것 같고 중요한 거는 ETF라는 갖고 있는 이 상품의 특성들,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,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, 섹터, 뭐 바스켓, 그렇죠. 뭐 네. 이런 상품들, 심지어 인버스, 곧버스, 그다음에 커버드 콜 등등 엄청나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상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
그리고 지금 거래도 거의 절반이 ETF로 거래가 되는 이제 상황이 됐고 이 ETF라는 상품을 어떻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용하냐 이건데 지금과 같은 변동성장에서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ETF 상품을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조금 더 예. 마음 편하게 투자 수익도 조금 더 낼 수 있지 않을까.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. 예,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꼭 레버리지를 활용하시지 않는 분들조차도 뭘 사서 좀 오르면 또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또 떨어질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오래 못 가지고 계시고 또 금방 파는 투자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고. 투자 기간이 되게 짧아지는 성향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좋을 때 사고 무서워지면 팔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AI라고 하는 거대한 테마 속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안고 가는 거다라고 그럼요.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시장의 이 미국 그리고 이 한국이 굉장히 그 AI의 이 흐름에 잘 편승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조금 그 지수의 장기 우상향을 믿고 투자를 하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다라고 네. 하면 결국 ETF라고 하는 상품의 장점은 분산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제 변동성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그렇죠.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하루하루의 변동성을 예측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뭐 매달이 됐던 아니면 매달 뭐 몇 번, 한두 번이 됐던 적립으로 분할을 해서 매수를 쭉 쌓아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적립을 하고요. 하자. 예. 그렇게 되면은 올라 있는 시장에서 살 수도 있겠죠. 어떤 달은. 근데 어떤 달은 또 조정받는 장에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서 점점 나의 또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가는 효과가 충분히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또 레벨업을 된다라고 하면은 나의 또 전체 이 손익이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대표 지수를 중심으로 투자를 대표 하시는 지수로. 것을 추천드리고 거기서 나의 계좌에서 일정 부분 더 부스트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주도주인 반도체라든지 전력, 그다음에 최근에 또 병목 현상으로 지금 이슈를 주목을 받고 있는 광통신이라든지 네, 네, 네.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정 부분 좀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영역이든 전부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적립식 분할 매수. 예. 사실 이거 일반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거 하나 여쭤보죠. 자산 배분을 우리가 얘기를 갈수록 많이 합니다.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빵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또는 그거를 못한 분들도 많으시고 등등등 되게 많은데 그냥 일반 개별 주식하고 네. ETF하고 팀장님께서 보시기엔 대략 자산 배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뭐 무슨 저 금이니 뭐 달러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이쪽으로만 한다고 했을 때 전제를 하면 반반 뭐 이런 식입니까? 저는 뭐 제가 ETF에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, 때문이 뭐, 아니라 ETF 비중을 뭐 최소 50, 그러니까 60 이상은 더 높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결국엔 네. 개별 종목이라는 건 결국 뭐 개수가 많지는 않을 텐데 네. 그것들이 또 전부 다 올라주리라는 보장은 없고 그리고 종목 잘못 잡으면은 예. 진짜 그냥 포모죠, 뭐 바로. 맞습니다. 근데 ETF는 특히 뭐 이런 대표 지수 같은 형태의 상품들은요, 이 방법 그 구성 종목 그 방법론 자체가 계속해서 이 승자들만 남겨놓는 구조로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리밸런스이 그 안에서 맞습니다. 계속, 예, 이 안에서 좀 시대를 잘못 이제 타서 이제 주가가 빠지거나 하는 종목들은 심한 경우에 아예 편출시킵니다. 그러고 나서 또 이번에 지금 또 잘 나가는 친구들도 들여오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또 지수의 상단을 또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죠. 계속해서 이렇게 승자만 남기고 승자 독식 구조로 가는 형태의 상품 어떤 구조는 ETF 쪽이 훨씬 유리하지 않나. 그래서 실패할 확률을 줄인다. 그러니까 대박을 맞아요. 낼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. ETF는 네. 아시겠지만, 근데 롱런 하는 거죠. 예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반도체 관련돼들은 최근 1년 동안에 300% 올랐어요, ETF가. 예. 대박이죠, 그게. 그렇다는 얘기고요.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. ETF가 원래 그렇게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는 원래 구조가 아니었던 게 지금 시장 때문에 그런 거고. 마지막으로 요즘에 팀장님께서 좀 일하시면서 예. 요즘에 ETF 시장에서 이런 트렌드가 좀 눈에 띄더라. 네. 뭐 여러 회사들이 관련 종목을 좀 출시를 한다든가 네. ETF를 네. 어떤 거가 가장 눈에 띄세요? 시간이 지금 이제 한 1분 반밖에 안 남아서 예, 압축을 하셔야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.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AI 투자라고 해서 반도체 전력 여기까지는 많이들 투자하고 네. 계시는데요. 한동안 저희가 배터리 2차 전지 때문에 다들 좀 혹시 안 좋은 추억도 있으시고 좀 마음 아린 종목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런 종목들이 배터리 산업은 여전히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걸 좀 타개하고자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다가 이제 특히 뭐 미국
데이터 센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수주를 늘리고 있거든요. 네. 결국엔 이 전력이 부족한 이슈가 당장 하루아침에 해소되지 못하는 이슈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 안에 송배전망으로만 연결하면 안 되고 좀 그 옆에 저장 장치를 둬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빨리빨리 공급하자. 이런 차원에서의 ESS 증가가 굉장히 빠르고요. 네. 그런 부분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. 이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. 네. 그런 두 개 기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ESS 관련돼서 이제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주요 기업들이 있는데요. 그런 형태로 요즘에 ESS와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 리튬 이온, 그러니까 에너지 발생을 이제 액체로 했는데 위험했는데 이런 네, 부분에서 네, 네. 고체로 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예, 예. 배터리가 내년부터 상용화 예정에 있습니다. 그런 기업들까지 해서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게 요즘에 ESS, 전고체 이런 종목이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예, 예. 저희 코덱스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, ESS, 탑2 플러스 이런 종목이 있으니까 한번 네.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동훈 팀장님 여기서 네. 인사하겠습니다. 말씀 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